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대 많이 올라서 네. 종목별로는 따뜻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날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닥 종목에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 뭐 2차 전지, 게임, 콘텐츠 쪽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0.5%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1.8%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외국인의 쥐락펴락 움직이네요. 훨씬 더 이제 당분간 해외 증시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소위 말하는 연기금의 이동은 있는 듯해요. 그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데 엄청난 거대 금액을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을 매일 똑같이 사는 거고. 근데 미국 이슈가 터지면 미국 이슈가 나쁘게 터지면 매도를 하고.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미국 나쁜 이슈가 나오면 물량이 터지니까 외국인 매도가 잡히고 아니면 그냥 매수 잡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수급적으로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84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이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코스닥을 더 많이 샀습니다. 1,300억 가까이 사면서 참 이렇게 외국인이 사면 사서 그런지 코스닥이 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많이 산 건 아무래도 코스닥을 많이 산 건 이 7배나 작은 시장인데 저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요 종목들 오늘 코스닥에서 올라갔던 업종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그 코스피 종목이지만 LG엔솔은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연속으로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LG엔솔을 170억 정도 또 순매수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요, 운수 창고 업종 오늘은 해운주하고 항공주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해운주에서는 이제 HMM이 이슈가 있었죠. 산업은행에서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8.5% 상승을 해서 오늘 다른 해운주들 다 같이 상승했습니다. 흥하해운이 14%,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2%대 상승을 했는데 뭐 이거 민영화시키는 거랑 다른 해운사랑 뭐 상관이 있을까요? 별로 상관없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할 때 같이 덩달아 반등하는 거 아닐까요? 뭐 덩달아 반등하는 그런 이슈가 오늘 좀 있었어요. 오늘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 쪽에 투자를 하는데 다른 카카오주들 그룹주들이 오늘 덩달아 엄청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빠져서 끝났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 본데? 살만 형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살만한 거 아니야 하고 산 거? 일단은 뭐 7, 8천억 정도 공동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 우리한테 7, 8천원 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7, 8천원이야 진짜. 7, 8천원 언니야. 그 돈이 2,800조인데. 네. 그렇죠. 2,800조 맞나? 뭐 그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예인 마음에 드는 애들 있네. 그냥 한번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우리나라 와서 공연도 좀 하고 안 되면 7천억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공연해. 그럼 우리 본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진짜로 사우디도 가요. 공연을요? 의외죠. 우리 저하고 친한 이펙스는 벌써 사우디 공연 갔다 왔어요. 그렇군요. 네. 빈살만의 눈독들이 남자 아이돌이잖아. 또 모르잖아요. 에이, 살만 형 남자인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뭐 모르지. 살만 형 딸이 좋아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4%, 3%대 반등하면서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그 두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 인천도시가스, SGC에너지가 다 2%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어제하고 정반대였는데요. 어제도 보험업종,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죠. 메리츠 그룹주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보험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증권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오늘 8.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메리츠 증권이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근데 장중에도 계속 올랐죠.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그룹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세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은 뭐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일본에서 이 관련된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이 났다라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좀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3나노 파운드리가 이제 신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IBM, 엔비디아, 퀄컴, 바이두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의외네. 네, 이제 1, 2년 동안 이제 개발 과정을 같이 거친 후에 24년도부터 좀 공급을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4나노, 5나노에서는 TSMC에 좀 뒤처졌지만 3나노에서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감을 좀 표출을 했거든요. 쉬운 얘기는 절대 아닌데. 저기 이제 그 TSMC가 강력한 이유는 공정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밸류체인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이렇게 그걸 뭐래 칩리스 업체들하고 각종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그 관계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게 TSMC의 장점인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지금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라 그게 참 다르죠. 네.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대만이 지정학적 문제 요 우려 때문에 미국 기업이 더더욱 이제 삼성전자를 좀 차선으로 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요거라면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저는 혹시 수율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수율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올 거고요. 근데 지정학적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TSMC를 미국 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이거 이번 주말에 저희 그 유진증권의 허재원 이사님하고 대담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허재원 이사가 얘기할 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허재한 이사의 다른 면모를 증시각도기 TV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증시각도기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허재한 이사님의 다른 면모를 보실 거예요. 이분이 생각이 되게 이렇게 좀 사고를 깊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채널에서는 그걸 못 캐내는 거야. 그분의 어떤 재능 이거를 증시각도기 TV에서 캐냈습니다. 각도기님 캐내셨나요? 약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뭐 0.6% 정도만 반등해서 조금 아쉽게 끝났습니다. 하닉스는 그냥 0%로 끝났고요. 뭐 그래도 소부장 섹터에서는 뭐 2에서 3%, 4%씩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HMM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환경에서 단독 보도가 났었습니다. 네. 지분이 20.7%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매각 적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LX그룹,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CJ 등등의 이제 매각 의사를 좀 타진을 하고 접촉 중이다라고까지 알려졌습니다. 너무 사고 싶을 것 같은데. HMM을요? 네. 너무 사고 싶을 것 같아. 왜요? 조금 더 조정하면은 뭐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거고 자기네들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결해서 붙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일종의 국적 그 저기 해운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돈을 벌 땐 무지하게 돈을 버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접촉을 했다고 알려진 그룹들이 다 물류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너지는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 업황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CB 그리고 BW 전환사채랑 약간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전환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전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전환을 했을 때에 요 추가되는 물량 이것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2조 원대 규모의 지금 CBBW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수인 것 같고요. 2대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도 비슷하게 19.9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20%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은 이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좀 HM이 8%대 상승을 하고요. 다른 그냥 회원주들도 곁다리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빈살만이 카카오엔터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이 같이 카카오엔터의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HMM이 뭐 매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빈살만이 뭐 카카오엔터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공시로 다 먼저 나와야 되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자꾸 한국 시장에서만 이러는지 자꾸 언론 보도에서 좀 먼저 노출이 되면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미국처럼 좀 더 많이 자세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꾸 사실은 우리가 기업 탐방한다고 자꾸 해서 하긴 하지만 기업 탐방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IR이 훨씬 더 많이 더 투명하게 대량의 그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다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자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부 정보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기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소식, 간다는 거니까 네. 좀 그렇죠. 우리도 사실 전화하면서 뭐냐면은 그 행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읽어내잖아요. 회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공정 공식 때문에 얘기는 안 해주지만 교묘하게 질문을 한다던가 질문엔 답변의 행간 속에서 대략 이럴 거야라고 짜맞추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내부 정보 이용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다르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정말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 사업부에 대해서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뭐 시기라든가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기업 뭐 전화 IR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준으로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상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IR을 다 해주죠. 공시를 이미 다 해가지고 뭐 전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없죠. 정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다 공시를 해서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좀 힘든 경우도 있죠. 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좀 비공개로 진행이 돼야 될 이런 딜들이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는 거는 참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카오엔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1조 원 정도 모집을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이 사우디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엔터 자본이 좀 어느 정도 되나 좀 궁금해서 한번 재무제표를 들어가 봤는데 20년에 자본 총계가 160억이었습니다. 근데 21년 말 보니까 2조 원 이상 커졌더라고요. 네, 크네요. 굉장히 막 큰 회사네. 인수합병을 여러 개 많이 해가지고 멜론도 그렇고 자본이 2조라고? 자본 총계가 2조입니다. 하이브가 지금 8조가 안 되는데 5조가 좀 넘는 회사인데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죠. 근데 자본만 2조라고? 네, 어마무시하네. 이게 멜론을 인수합병하면서 근데 이 2조가 이 자산 쪽에 어디로 가 있냐 하니까 무형자산 쪽에 빵 떠 있습니다. 조 단위가 1점 몇 조 원 후반대 한 2조 원 가까이가 멜론 인수 자금이군요. 네, 멜론 인수하고 이제 그거를 영업권으로 인식을 했던 자금인데 굉장히 이제 자본이 커졌기 때문에 순이익을 그만큼 안 내주면 이 ROE가 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자산이죠. 무형 그렇죠. 자산. 그래서 아직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1조 원 추가 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본 총계가 또 커질 텐데 뭔가 인수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뭔가 그러겠죠. 순이익을 좀 많이 창출을 하는 그런 회사를 좀 인수를 했으면 그래서 수익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년도 좀 IPO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이 순이익 잘 안 나오고 밸류만 굉장히 높은 이런 뭐 PSR로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없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4조 가까운 자본금인데 그러면 돈을 1년에 4천억은 벌어줘야 된다는 건데 영업이익 4천 정도 지금 적어도 2천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300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그러니까요. 참 그러네. 네. 뭐 ROE가 지금은 뭐 1%대 정도인데 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내년도는. 주주들은 본전 생각나겠네. 은행 예금을 하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2.6%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마이너스 0.2%로 끝났는데 중간에 고가는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는 0%로 끝났는데 중간에 고가는 7%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5% 상승해서 끝났는데 오늘 뭐 게임주가 다 같이 오른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나 뱅크가 뭐 이런 이렇게 하루에도 급등 이렇게 큰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데 이렇게 12% 올랐다가 0%로 끝나고 이런 케이스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보고 함부로 투자를 하는 거는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OTT에서 한국 영화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요건 참 성과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강별호텔이라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 중국 OTT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은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렇게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담 성과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제 한한령 해제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좀 상승을 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거 하나 하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 정부의 발표가 참 무섭게지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강변호텔이라는 작품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던 작품들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사이에 흥행을 많이 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히트작이 많이 나왔는데 뭐 물론 작품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작품이 아닌 흥행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 좀 상영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이게 하나는 해제 쪽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믿음이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회사 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히 있을 테니까 네. 뭐 저거 했으니까 그렇다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정지 작업 다 해놓고 앞으로 계속 OTT 빵빵 열어주고 한한령 해제되고 이런 거로 해서 일단 엄청나게 큰 성과죠.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문화예술 쪽으로는. 네. 근데 저거 하고 띡 하고 더 이상 안 하면은 겁난다. 그 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돼가지고 한번 저기 이렇게 정상회담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면 한두 개씩은 써줬거든요. 했거든요. 그 동안에도 이게 연타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 그렇게 된다면 뭐 컨텐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조금 더 올라가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계속 중국이 이 한한령 가지고 안 풀어주고 계속 뭔가 이용을 해먹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반응을 크게 했습니다. 쇼박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15%, 12%씩 상승을 했고요. 에이스토리 9%, 콘텐츠리 중앙 7%, 뉴 6%. 오늘 제작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돼서 이 중국 시장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업사이드 요인이긴 하죠. 사실이긴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들이 그렇죠. 받았던 이유도 그 중국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2016년도 대비해서 중국 수출액이 2020년도에 8천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급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중국에다 얼마나 수출했는지 수출 비중을 보면은 30%나 됐거든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근데 이게 한한령 해제되니까 5%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요게 다시 30%로 간다면 비중이 6배가 다시 오르는 거니까 네, 굉장히 큰 업사이드 요인이긴 한데 아직까지 요 강변호텔 한 작품만 된 거는 아직 그렇게 확실한 신호로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상영명 강병여관이더라고. 아 그런가요? 네, 강변여관. 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작품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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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1 열심히 개발했잖아요. 네. 요거 생산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정부가 처음에 1,000만 도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60만 도스를 먼저 출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1,000만 개를 사려고 했는데 뭐 아무도 안 맞으니까 당연히 추가 주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생산을 잠정 중단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해외 판매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아직 WHO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은 단계라서 오늘 주가도 한 8%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하락을 했습니다. 참, 제품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환장한 노릇이지. 그렇죠. 사실 확진자 수가 다시 7만 명대로 올라가면서 그렇긴 했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걸 좀 보면 경험상 통증이 옛날만큼 그렇지 않아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네. 네,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팠다면 지금은 그거의 뭐 절반 정도도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약간의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원래 나와 있던 감기약 정도 먹고 이제 말 정도라서 굳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임상 뭐 열심히 통과가 돼서 개발이 된 제품들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못 믿는 게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수요가 이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렇게 감기 두 번째 겪어보신 분 입장에서 독감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독감이요? 네. 네, 독감은 제가 걸려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감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독감 수준이 아닌 거네. 독감은 그렇죠. 열도 나고 몸살, 뭐 오호한, 두통 뭐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독감은.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감기 몸살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목은 조금 일주일이 지나도 조금 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일반 감기도 그 정도는 해요. 네, 근데 이 정도 참기 싫어서 치료제를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그러면 내년 되면 풀려야 되겠네. 두 번째 당하신 분. 물론 이제 그 이 뭐라 그럴까 그 저기 뭐야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 그 예라 그래야 되나 그 뭐지 샘플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적어서 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한 2,000명 물어보고 2,000명은 거의 한 90%가 그렇다면은
굳이 뭐 지금처럼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그러니까 점.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적어서 네. 유효하진 않죠. 네. 네. 그리고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네. 목요일. 난 금통위 싸울 것 같아.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끼리 경론이 벌어질 거예요. 소수 의견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거의 반반일 것 같아. 반반이요? 네. 오늘 대신증권 전망을 보니까 일단 25bp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3.3%에서 3.25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25bp이냐 50bp냐 보다 중요한 건 터미널 레이트,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25bp 올리고 내년 1분기에 25bp씩 두 번을 더 올린다라는 전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23년도 연말 기준금리를 3.7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상반기에 두 번 올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이 고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힘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년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된다면 참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때가 좀 부동산이 제일 있을지도 문제죠. 않을까. 네, 부동산이 제일 문제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나치파님은? 힘듭니다. 저도 그 지금 대출이 있잖아요. 이 대출 금리가 뭐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변동이 된 것 같은데 따블이 됐어요. 처음에 1년 전에 받았던 금리보다 따블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아이고, 본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번에 대출인지 처음 알았네. 그래요? 대출 있죠. 네, 25bp 올릴 것 같은데 참 보이편 아닙니까? 25bp? 나 50bp 걸었어. 정말요? 나 탕수육 내기합니다. 탕수육. 오랜만에 탕수육 내기합니다. 50bp. 난 경론이 벌어질 것 같아. 마지막 순간에 반반 한 다음에 3대3.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가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50bp 올릴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물가 수준을 우려를 한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는데. 물가 수준은 미국하고 금리차가 너무 벌어질 게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1.5% 못 견딘다. 못 견딘다. 1.5%까지 벌어지거든. 이번에 25bp 하면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못 견딘다. 그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용납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bp. 예. 근데 25bp 이미 한계의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서서히. 만약에 진짜 50bp 올리면 내년에 한 번 올리고 쇼크가 오겠네요. 내년 0.25%만 올리고 끝나는 거지. 내년에는. 내년에는? 예. 그래서 저도 터미널 레이트는 3.75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0bp 정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미국 금리가 만에 하나 5% 갈 때에 뭔가 뭐라 그럴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50bp 올리면 미국은 얼마야? 4.5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3.25가 되고 벌써 125bp 벌어지죠. 그러고 한 번 더 올릴 거 아니야. 미국은 분명하게. 4.75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5%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5%까지 가면 내년도에도 왈가왈부가 엄청 많을 건데 25bp 올리기도 내년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때 겨우 25bp 올리면 거기서 한 번에서 50bp 5% 가면은 우리나라 금리 차가 1.5야.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용납 안 된다. 네. 그렇군요. 내일 한번. 네. 네. 탕수육. 점심에 오랜만에 탕수육 먹으러 가시죠. 네, 그러시죠. 10시부터 발표가 되죠.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